지난주 금요일에 이 서울 집값 폭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이 시민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민단체 대표들, 시민들 23분이 참석을 했어요. 자신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 서울 집값 폭등 원인 해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참석자들 중에 이 30대 활동가 단체인 이 더불어삶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삶이라는 이름이 이제 의미하듯이 이 해고 노동자들 집회에 함께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취지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 단체인 거죠. 그런데 그 단체의 회원들이 모이면 첫마디가 집값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한 2, 3년 전부터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라고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30대면은 이제 집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누구든 이제 집을 사야 할지 이 고민을 하는 이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으로 폭등을 해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극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 더불어삶 대표는 이 30대에게 서울 집값 폭등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값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뭐 과장된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누구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더불어삶에서 또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운영위원이었는데 그 운영위원이 이 30대인데 이 행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삶 단체가 이제 자신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니까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초빙해서 강연 듣고 또 자체 토론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서울 집값 폭등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금리 인하에서 돈이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한국은행 앞에서 금리 인하 반대한다 이런 1인 시위도 열었다고 합니다. 피켓 시위 사진인데요. 피켓에 보면은 경기 부양 효과 없고 부동산만 상승시키는 금리 인하 반대한다. 이런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니까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에서 돈이 풀려나면 실물 경제로 안 가잖아요. 부동산으로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보다 집값 상승에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입니다. 피켓 내용에 임대사업자에겐 세제 혜택 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 주니까 돈 있는 부자들이 서울서 집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2017년하고 18년에만 약 20만 채로 신규 임대주택이 서울서 등록됐어요. 임대주택 등록하려면은 그중에 상당수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20만 채 중에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겁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 더불어삶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주장에 공감하고 또 행동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더불어삶 연락처를 자막으로 표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 이런 기사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30대 서울 아파트 구매 비중 32%다. 이제 이런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 30대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집 살 정도로 돈 많은 30대가 그렇게 많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만 뭐 능력이 없나 이런 자괴감 든 사람도 꽤 되겠죠. 그 아래 보면 30대의 금융부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구입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출 받아서 서울서 집 샀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5억짜리 집, 3억은 빚, 20대, 30대 집주인 집값 절반 이상 차입.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모두 23,158명으로 이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5천만 원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 진 빚은 집값의 55%, 3억 원에 달했다. 30대가 2만 3천여 명이 서울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5억 5천만 원이었고 집 사기 위해서 빚낸 것이 3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2억 5천만 원 있었다는 건데 30대에 2억 5천만 원 모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도움 주지 않으면 이 돈 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부자 부모가 없으면 서울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샀더라도 3억 원 대출 받으면 이 금리가 3.5%라고 하면 매달 이자만 90만 원이에요. 또 원금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달 원금 이자로 200만 원씩 갚아 나간다고 하면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35세에 집을 사고 대출 받으면 58세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갚아야 대출 다 갚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딸랑 집 한 채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30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자 부모 없으면은 아예 내 집 마련 못하고 부모 도움 받아도 평생 대출 갚아도 갚기 어려운 상황. 이게 지금 30대가 처한 우리 현실입니다. 30대면은 집을 사야 할 시기죠. 평생 새만 살 수는 없는 거죠. 만약 문재인 정부 이전 집값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훨씬 대출 적게 받고도 서울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서울서 집 산 30대가 2만 3천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2억 원 정도를 덜 부담하고 집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사람이 태반이고 집을 사더라도 평생 대출을 갚아야 겨우 갚을까 말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30대들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겠죠.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든지 아니면 서울 집값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런데 서울 집값이 하락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뉴스에서 서울 집값 올라간다,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집 없는 이 젊은 세대들 가슴이 타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집을 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집을 산 시점부터 혹시 집값 떨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또 직장 혹시 잘못돼서 대출 못 갚을까 봐서 불안해야 되고 이게 이제 30대가 처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30대가 선택할 선택지가 또 한 곳이 있죠. 서울 집값 하락하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더불어삶 같은 단체가 이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그 기존 주택들 매물이 상당히 나올 거고 집값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더 많은 단체들이 더불어삶 단체의 행동에 합류를 하고 또 많은 30대 젊은 세대가 그 행동에 동참을 하면 정부도 그러한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시킬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집값 하락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30대가 취할 가장 합리적인 행동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